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이렇게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보통 튀어나오는 혈관들은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이 복제정맥이 아니고 그 복제정맥에 연결되어 있는 정맥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복제정맥 자체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튀어나와 있는 혈관이 복제정맥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정맥들이 튀어나오는 일반적인 경우냐, 아니면 밖에 튀어나와 있는 혈관들이 이 복제정맥 자체가 구불구불 튀어나오느냐, 요것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다리에는 이제 정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정맥 중에 대부분의 피는 이 심부 정맥 쪽에서 피가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다리 쪽에 있는 그 피부 쪽 정맥 중에 이 복제 정맥이라는 쪽에 변성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 변성이 생긴다는 게, 정상인에서는 이 정맥들의 밸브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맥들의 밸브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변성이 오면 원래 피가 가던 길에서 그쪽 복제 정맥 쪽으로 피가 거꾸로 고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고인 다음에 피가 계속 고이다 보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하지정맥류의 발생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 혈관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거꾸로 역류가 돼서 밖에 가지정맥들은 거의 튀어나오지 않고 이 복제정맥 자체가 이렇게 구불구불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그림은 보시면 이 대복제 정맥이 허벅지 위쪽에서부터 역류를 시작해서 피가 계속 거꾸로 고이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허벅지 쪽에는 이 복제 정맥 자체가 원래는 피부에서 약간 밑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제정맥 자체는 밖에서 이렇게 눈으로 관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제정맥 쪽으로 피가 계속 역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정맥들이 이제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이 복제정맥 자체가 계속 피가 고여서 굵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 바깥쪽으로 구불구불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올라오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복제정맥 자체가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잔 가지들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만,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 뱀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 대복제 정맥 그 자체가 커지다가 구불구불해져서 밖에 보이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복제 정맥 자체가 이렇게 구불구불해져 있으면 밸브가 다 변성이 와서 피가 거꾸로 고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걸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있는 걸 없애줘야 되는 근본 수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 수술로 아주 미세한 절개로 통해서 이 복제정맥 자체를 없애주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잔잔한 가지들은 이렇게 저절로 다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 환자의 경우는 이 복제정맥이 허벅지 쪽에서는 바깥으로 돌출이 되지 않았지만 무릎을 기준으로 아래쪽, 종아리 쪽에서 갑자기 이 복제정맥 자체가 굵어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예가 되겠고요. 다음 예를 보시면 이 환자분은 이 복제정맥 자체가 허벅지부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종아리 내측 쪽에는 잘 안 보이는데 허벅지 위에서 그 복제정맥 자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구불구불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위쪽에 문제가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다른 수술로는 이 복제정맥 자체가 늘어나 있는 이 정맥을 갖다가 폐색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근본 수술로 통해서 혈관 안으로 특수 기구를 넣는데, 이 기구들이 대부분 아주 플렉서블합니다. 그러니까 잘 휘어지기 때문에 혈관에 따라 잘 들어갑니다. 잘 들어가서 그 혈관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훨씬 더 그 근본 수술 자체가 더 효율적인 수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복제 정맥이 튀어나오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 정맥도 같이 튀어나와 있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허벅지 위에서부터 대복제 정맥 쪽으로 피가 역류를 하다가 그 복제 정맥 자체가 무릎 약간 위에서부터 바깥으로 구불구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게 디자인하기 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구불구불해서 밖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게 뒤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종아리 뒤쪽으로는 이 복제정맥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정맥들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본 수술을 통해서 복제정맥 자체, 이렇게 구불구불해서 나와 있는 이 복제정맥 자체를 제거를 하고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잔잔한 가지들을 이렇게 미세수술로 같이 제거를 해주면 후에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약간의 절개랑 그 다음에 수술 부위가 확인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튀어나 있던 정맥 자체는 모두 다 없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제 정맥 자체가 이렇게 울퉁불퉁 구불구불해서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레이저나 고주파나 이런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수술을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요즘 나와 있는 베나신이나 클라리벤 같이 이렇게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서 안쪽을 막는 수술들도 워낙 이렇게 역류가 된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 복제 정맥 자체가 구불구불해진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폐색을 하게 되면 재발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제 정맥 자체가 튀어나와 있는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근본 수술로 수술을 해야 수술의 완성도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